안녕하세요. 모발이식 의사 강탈모입니다. 모발이식 흉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흉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절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절개 채취 흉터가 있고 비절개를 해도 흉터가 남게 되거든요. 먼저 절개부터 말씀드리면 위아래로 채취하는 그 띠가 만들어지잖아요. 채취하는 그 스트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떼낸 다음에 위아래를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강력한 힘으로 이 낑낑대고 이거를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흉터가 오히려 크게 남습니다. 차라리 이 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살짝 띄워놓으면 괴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썩지도 않고 아물 수가 있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그러면 다시 2차 봉합을 해도 되는데 1차 수술할 때 너무 낑낑대고 무리하게 봉합을 하는 경우에는 절개 봉합선이 굉장히 크게 남거나 괴사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개 봉합을 할 때 요거는 그 절개 봉합 부위에 그 다듬는 트리밍이라고 그러는데 트리밍 그 트리코파이틱 수처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다듬어서 봉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특히 아시안, 한국인과 같은 아시안들의 흉터 발생률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다듬어서 봉합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큰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피부 밑에를 봉합을 해주느냐, 무슨 이야기냐. 피부에도 층이 있잖아요. 두피에 표피가 있을 거고 진피가 있을 거고 그 피하 지방층이 있을 텐데 이 진피와 피하 지방층까지 같이 봉합을 해줬을 때, 즉 장력을 얼마나 분산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흉터의 크기가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밑을 피하 봉합을 하는지 여부도 흉터와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뭐 의사의 손이 어떻다, 뭐 상처를 절개 부위를 다듬어서 봉합을 한다, 피하 봉합을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살성인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살의 성격이 뭔가 비유성 반응, 예를 들어서 조금만 상처가 나서 크게 남거나 아니면 켈로이드처럼 뚱뚱하게 부풀어 오르는 형태로 남는다 그러면 뭐 화타가 꿈에도 이거는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의사 입장에서는 장력을 최소화하고 봉합 부위를 좀 다듬어서 봉합을 해주고 그다음에 피하 봉합을 해주는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이제 절개 상처 같은 경우에는 봉합을 하고 난 다음에 소독을 좀 잘 받아주셔야 돼요. 소독을 잘 받고 염증 생기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만이, 이게 뭐 소독도 제대로 안 받은 상태에서 막 진물이 나고 피딱지가 이렇게 고름처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사도 노력을 해야 되고 환자분들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비절개 흉터는 생각보다는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원형의 펀치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이런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원형 흉터가 남는데, 흉터 총합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흉터를 다 합쳐서 넓이를 계산을 하면 비절개가 절개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개는 이제 일자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위아래가 봉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흉터가 형성이 되는 반면에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란 원형의 흉터가 뒤통수에 전체적으로 다 남기 때문에 다 합쳐보면 흉터의 크기는 비절개가 더 크다. 그리고 이게 주변 머리카락들이 가려주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절개가 됐든 절개가 됐든 흉터가 크게 남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느냐. 너무 흉이 크게 남아서 동반 탈락이 된 부위에 머리카락이 또 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흉터 자체가 크게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절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절개를 하는 거죠. 다시 절개를 해서 흉터를 도려내고 봉합을 다시 장력을 최소화해서 봉합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또 전제 조건이 있는 게 어느 정도 이 그 탄력성이 있고 어느 정도 그 두피가 유동성이 있어야겠죠. 두피가 빡빡해가지고 절개를 또 해놓고 봤더니 안 닫아져. 안 닫아지면 이거는
절개를 안 하니만, 2번 건드리지 않으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1번은 조금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방법, 모발이식 방법입니다. 비절개 채취를 조금 해가지고 절개선을 따라가지고 모발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피 문신이죠. 도트를 조금씩 찍어가지고 주변을 가려주는 방식이 되겠는데,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식 관점에서 보면은 그 부위에 이제 두피 문신을 한 그 주변 부위의 이식이 어렵지만, 흉터만 한정해서 보면 흉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절개 채취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뭐 땜통이라든지 좀 크게 남는 부위에 그 보기 싫은 흉터가 있다 그러면 한 점씩 이제 찍는 그런 두피 문신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절개 흉터 같은 경우에는 재절개를 해서 봉합을 하거나 모발이식을 하거나 두피 문신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비절개의 원형 흉터, 땜통이 약간 조그맣게 생겼다 그러면 그 부위에 두피 문신을 해서 가리는 방식으로 처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분의 살성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사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개도 깔끔하게, 얼마나 깔끔하게 주변에 그 모낭들을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 혈관 손상이나 이런 거를 최소화하느냐, 얼마나 다듬느냐, 그 다음에 절개 같은 경우에는 피하를 봉합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고, 비절개도 포인트를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나오는, 채취의 각도에 흔들림 없는 그 편안함, 이렇게 채취가 되느냐가 주변 모낭의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의사의 실력이 되겠죠. 의사의 손해의 실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